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어머니의 환갑 잔치상을 차리고 있는데 남편이 내연녀를 데리고 와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내연녀가 보는 앞에서 조용히 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의 환갑 잔치에서 남편이 뼈저리게 후회하며 망신당하는 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수, 올해 35살입니다. 남편 박민석과 결혼한 지 8년이 되었고 시어머니를 5년째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60번째 생신, 환갑이었습니다. 저는 보름 전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노년에 섭섭하지 않으시도록 떠들썩하고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오후 2시, 저는 주문 제작한 떡 케이크를 픽업해 조심스럽게 차 뒷좌석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시내에서 제일 좋다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3층 연회장은 일찌감치 예약해둔 상태였죠. 지배인님과 메뉴만 3번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도미찜부터 친척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갈비찜까지 입맛에 딱 맞게 준비했습니다. 술은 어머님이 가볍게 드실 수 있는 도수 낮은 와인으로, 아이들을 위해서는 갓 짜낸 생과일 주스까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주차를 마치고 케이크와 짐을 들고 호텔로 걸어가는 제 손에는 꼬깃꼬깃해진 큐시트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엔 환갑잔치 식순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3시에 친척분들 도착, 4시에 헌주 및 케이크 커팅식, 5시에 식사 시작, 중간에 시어머니께 꽃다발을 드리는 순서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국악팀의 공연까지 섭외해 두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들어서니 호텔 직원들이 테이블 세팅을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붉은색 테이블보가 팽팽하게 깔려 있었고 좌석마다 작은 꽃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어제 제가 사둔 풍선과 리본이 쌓여 있었는데 곧 도착할 시누이와 함께 장식할 예정이었습니다. 지수씨, 오셨어요? 행사 담당인 최 매니저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방금 박민석 씨가 전화하셨는데 로비에 도착하셨대요. 지수 씨더러 잠깐 내려와 보라고 하시던데요. 저는 민석 씨가 웬일로 일찍 와서 도와주려 나보다 싶어 내심 기뻤습니다. 케이크를 직원에게 맡겨 냉장 보관을 부탁하고 이마에 땀을 훔치며 빠른 걸음으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민석 씨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한껏 멋을 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빨간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가 민석 씨의 팔짱을 끼고 찰싹 달라붙어 있더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석 씨가 평소 가부장적이고 집에 오면 소파와 한 몸이 되는 사람이긴 했지만 밖에서 다른 여자와 이렇게 노골적으로 행동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분은 누구셔? 왜 이제 왔어? 연회장 장식 아직 덜 끝났는데. 민석 씨는 저를 보자마자 평소에 대면대면한 태도 대신 차갑고 싸늘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여자의 손을 뿌리치더니 서류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 밖으로 삐져나온 서류의 제목은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굵은 글씨가 눈을 찔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발이 바닥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였습니다. 오늘 어머님 환갑잔치 날이야. 지금 제정신이야? 민석 씨는 코웃음을 치더니 다시 옆에 있는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말투에는 짜증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김지수, 내 숨 그만 떨고. 나 이 여자랑 살 거야. 인사해. 이쪽은 최유라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지. 오늘 잔치 끝나고
나랑 당장 도장 찍어. 나 이혼할 거야. 무조건. 최유라라고 불린 여자가 콧소리를 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얇고 날카로워 듣기 거북했습니다. 언니, 우리 그냥 축복해주세요. 저랑 오빠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오빠가 그러는데 언니랑은 옛날에 정다 떨어졌대요. 어머니 봐서 참고 산 거지. 그러니까 언니가 좀 놔주세요. 닥쳐. 제가 눈을 부릅뜨고 쏘아붙였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나랑 박민석이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이 사람 땡전 한 푼 없을 때부터 내가 밤낮 없이 노점 상하고 장사해서 돈 모으고 집 사고 차 산 거야. 그런데 지금 내연녀를 데리고 와서 이혼을 요구해? 그것도 시어머니 환갑잔치 날에? 김지수. 좋은 말 할 때 들어. 민석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이혼은 무조건 하는 거야. 재산 분할은 내가 다 계산했어. 집이랑 차는 내 명의니까 내가 갖고 너한테는 위자료로 2천만 원 줄게. 그 정도면 의리 지킨 거다. 2천만 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집 장만할 때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이 절반이 넘고 차도 제가 결혼 지참금으로 해온 돈으로 산 겁니다. 지난 8년 동안 사업하면서 제 손길 안 닿은 장부가 없는데 고작 2천만 원을 주겠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휴대전화를 꺼내 몰래 찍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하며 화를 눌렀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소리 지르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양심 없는 인간들과 말씨름해봤자 시간 낭비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손에 들린 이혼 서류와 뻔뻔한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 헛웃음이 났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 5년의 시집살이 정이 저 사람 눈에는 휴지 조각보다 못하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준 서류를 받지 않고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손에 꽉 쥐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발견한 민석 씨가 재산을 빼돌린 증거와 최유라와의 불륜 증거가 담긴 USB였습니다. 원래는 마지막까지 체면은 지켜주려 했는데 이렇게 제 얼굴에 먹칠을 하겠다고 나서니 더 이상 봐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민석, 저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해줄게. 하지만 내 뜻대로는 안 될 거야. 그리고 오늘 잔치 내가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뒤통수에 꽂히는 두 사람의 당황한 시선과 사람들의 웅성거림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다다르자 신우이 지은 아가씨가 마침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 표정이 굳어 있는 걸 보고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새언니, 무슨 일 있어요? 오빠는요? 전화했더니 로비에서 언니 기다린다고 하던데. 저는 USB를 가방 깊숙이 넣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아가씨. 그이가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는데 우리끼리 먼저 준비해요. 어머님 기다리시겠어요. 지은 아가씨는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 않고 저를 따라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붉은 장식들로 가득한 방을 보며 평소 저를 아껴주셨던 시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박민석, 최유라, 너희들 딱 기다려. 오늘 너희가 나한테 준 모욕, 내일 몇 배로 갚아줄 테니까. 천장에 리본을 매달면서 머릿속으로는 모든 계획을 마쳤습니다. 잔치는 예정대로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이 잔치는 두 사람에게 지옥이 될 겁니다. 마지막 리본을 달고 손을 털며 장식된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내연녀랑 새 출발하고 싶다고? 그래, 모든 친척과 지인들 앞에서 내 낯짝을 다 까발려주고 배신의 대가가 뭔지 확실히 보여주마.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저 호텔이에요. 다 준비됐으니까 편하게 오세요. 오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로 만들어 드릴게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지수야. 고생 많다. 지금 바로 출발하마.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는데 연회장 입구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박민석과 최유라가 쫓아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은 아가씨가 고개를 들더니 인상을 팍 썼습니다. 오빠, 이제 와? 게다가 옆에 그 여자는 뭐야? 오늘 엄마 환갑인데 제정신이야? 민석 씨는 동생 말은 들은 채도 않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최유라는 그의 뒤에 숨어 짐짓 허리를 펴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 꼴이 역겨워 토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김지수 거기서 민석 씨가 성큼성큼 다가와 제 팔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아까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이혼은 확정이고 위자료 가지고 흥정할 생각 마. 어림도 없으니까. 저는 몸을 피했습니다. 그가 헛손질하며 풍선 장식대를 칠 뻔했습니다. 박민석, 다시 말하는데 이혼은 할 거야. 하지만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해. 나를 빈털터리로 쫓아내겠다고? 꿈깨. 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두 사람 앞에서 보란 듯이 이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신호가 두 번 가고 변호사님이 받았습니다. 김 선생님, 말씀하신 증거는 다 정리되셨습니까? 네, 변호사님. 증거는 다 제 손에 있어요. 저는 박민석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남편 박민석이 오늘 시어머니 환갑잔치에 상간녀를 대동하고 와서 이혼을 요구하네요. 공동재산인 집, 차, 그리고 회사 지분까지 다 자기가 갖고 저한테는 2천만 원만 주고 쫓아내겠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 선생님, 걱정 마세요. 부부 공동재산은 법적으로 공정하게 분할됩니다. 남편분이 재산을 은닉한 정황 증거가 확실하다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지금 충돌하지 마시고 신변 보호하세요. 내일 아침 바로 은행 거래 내역과 회사 장부 조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석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푸르락 불그락 변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감히 변호사를 선임해? 너 이거 다 계획한 거지? 계획? 제가 코웃음 쳤습니다. 내가 미리 계획했으면 5년 동안 네 어머니 수발 들고 내 사업 뒤치다꺼리 했겠니? 내가 양심 없이 구니까 나도 살 길 찾는 거야. 옆에 있던 최유라가 다급해져서 민석 씨 팔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저 여자랑 말 섞지 마. 우리 지금 바로 구청 가자. 안 가면 소송 건다고 해. 소송? 제가 그녀를 비웃으며 쳐다봤습니다. 최유라 씨라고 했나? 본인 걱정이나 하시지. 박민석이 너한테 준 그 돈들 다 깨끗한 돈인 줄 알아? 그거 다 몰래 빼돌린 부부 공동 재산이야. 그리고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가방 다 우리 부모님 피땀 흘린 돈으로 산 거라고. 법정 가면 그거 다 토해내야 하는 건 기본이고 상간녀 소송당해서 위자료 물어내고 망신당할 텐데 감당되겠니? 최유라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 줄은 몰랐겠지요. 사실 저는 민석 씨의 카드 내역이 수상해서 몰래 뒷조사를 했고 그가 이 여자에게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명품을 사다 바친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할 말이 없는지 씩씩거리며 삿대질했습니다. 너 진짜 미쳤구나. 오늘 잔치판 엎기만 해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판을 엎어.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누구보다 이 잔치가 잘 끝나길 바라는 건 나야. 시어머니 생신 망치러 온 건 내가 아니라 불륜녀 데리고 온 너지. 박민석, 경고하는데 오늘 잔치에서 허튼 수작 부리면 친척들 앞에서 내 그 더러운 낯짝 다 까발려 줄 거야. 저는 지은 아가씨에게 고개 짓을 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케이크 상태 확인하러 가요. 더러운 거 봐서 기분 잡치지 말고. 지은 아가씨도
최유라를 벌레 보듯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당장 저 여자 데리고 나가. 안 그럼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민석 씨가 우리를 막으려 하자 호텔 최 매니저님이 센스 있게 다가와 막아섰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어머님 좋은 날 아닙니까? 여기서 언성 높이시면 다른 손님 보기에 안 좋습니다. 진정하시죠. 최 매니저님은 예전에 제가 아들 학교 문제로 도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제 편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보는 눈이 많아지자 어쩔 수 없다는 듯 저를 노려보고는 최유라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최유라가 저를 쏘아보았지만 가짠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멀어지자 지은 아가씨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새언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여자 누구예요? 진짜 이혼해요. 저는 아가씨 손을 토닥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가씨,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 중요한 건 어머님 생신이야. 어머님 아시면 쓰러지시니까 절대 티 내지 마. 지은 아가씨,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니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오빠가 미쳤나 봐. 오늘 잔치 끝나고 내가 오빠 가만 안 둘 거예요. 아니야.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 해서 들을 사람이면 저러지도 않았어. 아가씨, 난 이제 아가씨 새언니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아가씨는 여전히 내 동생이고 어머님은 여전히 내 어머니야. 박민석하고는 끝이지만 우리는 남이 아니야. 언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언니 편이에요. 신우이의 그 한마디가 참 따뜻했습니다. 케이크 확인을 마치고 이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내 민석 씨가 재산을 빼돌린 구체적인 정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최 매니저님을 따로 불러 부탁했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잔치 중에 제가 신호를 보내면 영상 하나를 틀어야 할 수도 있어요. 음향실이랑 영사실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지켜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매니저님이 든든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매니저님께 수고비 봉투를 쥐어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자 친정 부모님에게서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로비로 나가니 부모님이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엄마, 아빠,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지수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무슨 일 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이가 이혼하재. 오늘 저 여자 데리고 왔어. 엄마는 펄쩍 뛰셨고 아빠는 당장 박민석을 잡으러 가겠다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지금은 참아주세요. 제가 다 준비해뒀어요. 법적으로 확실하게 밟아줄 거예요. 아빠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지수야, 걱정 마라. 아빠가 있다. 저놈이 널 빈손으로 쫓아내게 두지 않을 거야. 곧이어 시부모님이 택시를 타고 도착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붉은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셨더군요. 저는 눈물을 훔치고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오늘 너무 고우세요. 시어머니는 연회장을 둘러보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지수야, 정말 고생했다. 민석이 놈보다 네가 100배 낫다. 그때 민석 씨가 혼자서 쭈뼛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싹 굳었습니다. 너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지수 혼자 다 준비하는 동안 뭐 했어? 아, 급한 일이 좀 있어서. 내 어미 환갑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어. 앤넨. 시어머니의 타박에 민석 씨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잔치가 시작될 무렵 민석 씨는 바쁜 척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침착하게 잔치를 진행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 침착함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걸 그는 몰랐죠. 밤 8시 손님들이 돌아가고 집으로 왔을 때 이 변호사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석 씨가 최유라에게 1억 원을 이체한 내역과 최유라
명의로 된 오피스텔 계약서를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프기보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리는 대신 깔끔한 검은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진짜 생신이자 저의 복수날이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모든 증거 서류를 재확인하고 USB와 출력물을 챙겨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는 축환갑,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최 매니저님이 보안 요원들을 배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준비 다 됐습니다. 신호 주시면 바로 영상 띄우겠습니다. 음향 감독님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내용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민석 씨와 최유라의 음란한 카톡 대화, 오피스텔 미래 사진, 명품 자랑, 인스타그램 캡처, 그리고 거액의 이체 내역까지 완벽했습니다. 오전 10시 시어머니 댁으로 가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오면서 차 안에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그이가 바람이 났어요. 오늘 그 여자를 잔치에 데려온대요.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셨고 시아버님은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이런 천하의 호로자식, 내 잔치상 엎어버릴라. 제가 두 분을 진정시켰습니다.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오늘 잔치는 그대로 할 거예요. 대신 제가 그 두 사람 망신 좀 줘도 될까요? 어머님 생신 망치고 싶진 않은데 그냥 넘어가면 제가 너무 억울해서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 내 마음대로 해라. 오늘 그놈이 상간녀 데리고 오면 내 아들 아니다. 재산, 걱정 마라. 내가 증인 서서라도 내 목 다 챙겨줄게. 시아버님도 거드셨습니다. 그래, 우린 무조건 내 편이다. 그놈은 사람도 아니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저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이미 많은 친척이 와 계셨습니다. 잠시 후 박민석이 최유라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최유라는 뻔뻔하게도 명품 가방을 들고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메인 테이블로 갔습니다. 박민석과 최유라도 눈치 없이 메인 테이블에 앉으려 했습니다. 거긴 우리 부모님 자리야. 너희는 저 구석에 가서 앉아.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야, 김지수. 내가 아들인데 왜 구석에 앉아? 민석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상간녀 데리고 어미 환갑에 온 놈이 아들은 무슨 아들. 너는 내 아들 아니니까 당장 저 여자 데리고 나가.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여자가 내연녀야? 환갑잔치에 첩을 데려와? 미친 거 아냐? 민석 씨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최유라를 데리고 구석 자리로 쫓겨갔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시어머니를 무대로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참 부끄럽습니다. 자식놈 하나 잘못 키워서 은혜도 모르고 조강지쳐 버리고 딴짓거리를 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딸보다 더 귀한 며느리 지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수만 보고 살렵니다. 그리고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무대로 올라가 어머님을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쏟아졌고 박민석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케이크 커팅과 헌주 순서가 되자 지은 아가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빠는 자격 없어. 새언니랑 내가 엄마한테 술 올릴 거야. 우리는 박민석을 철저히 배제하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식사 시간이 되고 제가 건배 제의를 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 합니다. 저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자기야, 김지수랑 이혼하면 집이랑 회사 다 자기 명의로 돌려줄게. 오빠 최고. 근데 언니가 가만히 있을까? 걱정 마. 위자료 2천 주고 쫓아낼 거야. 빈몸으로 나가야지. 충격적인 카톡 내용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민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꺼, 당장 꺼. 김지수, 너 미쳤어?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1억 원 이체 내역, 최유라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울 오빠가 사준 에르메스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사진까지. 저는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보셨죠? 박민석 씨는 저 몰래 공동재산을 빼돌려 상간녀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명품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최유라 씨는 유부남인 줄 알면서 가정을 파탄냈고요. 이 두 사람 축하해 주십시오.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친척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 지수가 너를 어떻게 뒷바라지했는데. 어떤 삼촌은 숟가락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최유라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 내 돈 다 토해내고 가야지. 제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나 좀 살려줘. 최유라가 매달렸지만 박민석은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서로 남 탓하며 싸우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잔치는 잠시 소란스러웠지만 곧 저를 위로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속이 다 시원하다며 제게 술을 따라주셨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주신 돼지고기 김치찜을 먹으며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짰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비밀 장부를 꺼내주셨습니다. 이거 민석이 놈이 회사 돈 빼돌릴 때마다 내가 적어둔 거다. 혹시나 해서 모아뒀는데 너한테 도움이 될 거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회사로 가서 장부를 확보하고 직원들과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은 모두 우리는 김 이사님 저 보고 거래한 거지 박민석 보고한 거 아니다라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박민석과 최유라는 회사로 쳐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퇴근길에 저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해둔 상태였고 그들의 협박 장면을 모두 녹화했습니다. 며칠 뒤 박민석은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회사로 찾아왔다가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혐의로 구속되었고 최유라는 상간녀 소송 패소로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불법으로 증여받은 아파트와 명품들도 모두 압류당했죠. 이혼 소송은 저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왔고 회사 경영권도 지켰습니다. 박민석은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시부모님 그리고 친정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회사 대표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아프지만 그 아픔에 주저앉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면 반드시 빛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따스한 온기였습니다. 행복하세요.